자, 오늘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물질의 특성,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 자, 키가 큰 애가 있고 키가 작은 애가 있습니다. 눈이 큰 애가 있고요. 눈이 작은 애가 있고요. 쌍꺼풀이 있는 애가 있고요. 없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서로 구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친구들의 생김새의 특성을 통해서 친구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에 해당되는 건 색, 맛, 냄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압력만 같으면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100g이 있고요. 물이 200g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얘네를 가열했을 때 끓는 온도가 얘도 100도고요. 얘도 100도예요. 이렇게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고유한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색, 맛, 냄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이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이 다른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이 물은 100도예요. 알코올은 대략 한 78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끓는 점을 통해서 물질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그 값이 일정하고요. 순물질, 순수한 한 개의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반면에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변합니다. 다음,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외워두세요. 부피, 질량, 온도, 길이, 넓이, 농도는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부피도요. 많은 부피가 있고 적은 부피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100ml가 있을 수 있고요. 자, 10ml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부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량도 마찬가지고 온도, 길이, 넓이, 농도는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놈과 없는 놈을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 뭐였죠? 색, 맛, 냄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다시 색, 맛, 냄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외워두시고요. 특성이 될 수 없는 것, 부피, 질량, 온도, 길이, 넓이, 농도 꼭 외워두세요.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를 배울 건데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밀집된 정도.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4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쪽에는 2개만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 밀집된 정도가 이쪽이 크죠. 그러면 이게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별이라는 물질과 세모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이 질량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겠죠.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더 큰 놈이 밀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도를 계산할 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밀도는요.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 어떤 학생이 있고요.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자, 머리의 밀도를 재고 싶답니다. 그러면 일단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부피로 잘라요.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부피로 자릅니다. 머리를. 그 다음에 양파절에 놨을 때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갔다. 그러면 둘의 부피는 어떻죠? 그렇죠. 둘의 부피는요. 서로 같습니다. 근데 질량이 이쪽이 큰 거예요. 질량이.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질량이 더 크니까요.
밀도가 더 큰 거고요.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돌머리다. 얘는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밀도에 반드시 필요한 값은 뭐라고요? 그쵸. 부피가 필요합니다. 부피를 어떻게 맞춰준다고요? 똑같이 일정하게 둘이 같이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예요. 자, 이때 부피라는 건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밀리리터, 리터, 미터 세제곱 등을 씁니다. 측정 기구는 눈금 실린더, 이해죠? 부피 플러스크, 피펫 등을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합니다. 이때 눈금 실린더 사용법이에요. 일단 수평한 상태에 놔두고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51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51.0 이렇게 읽고요. 자, 최소 눈금의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 측정했죠. 요거에 10분의 1까지 바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쳐다볼 때는요. 이렇게 높이에 수면의 높이에 맞춰서 평행하게 읽어주시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봐도 안 되고요. 아래서 올려다 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을 수평하게 맞추고요. 물 같은 경우는요. 표면 장력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끝에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을 읽어줍니다. 제일 아래쪽. 여기는 무시해버려요. 다음 수음 같은 애들은요. 위로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아래쪽을 읽는 거 아닙니다. 맨 위에 볼록한 부분의 끝을 읽어주는 거예요. 윗면에 맞춰서. 다시 물은 아랫면에 맞춰서. 수음같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윗면을 맞춥니다. 자,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고체 같은 경우 모양이 규칙적일 수도 있고 불규칙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양이 규칙적인 경우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가로, 세로, 높이 값을 곱해서 그대로 부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에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일단 눈금 실린더에 액체를 채워두고요. 여기다가 가라앉는 건 실에 매달아서 넣어주고요. 가라앉지 않는 건 철사로 꼭 눌러줍니다. 이때 고체 위에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면 돼요. 눈금 실린더에 액체를 넣고 고체를 넣은 후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물체의 부피는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부피가 여기였고요. 나중 부피가 이거니까 이 물체에 의해서 늘어난 부피가 곧 물체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주면요. 요 늘어난 부피, 즉 물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액체는요. 눈금 실린더, 피펫 등으로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기체일 경우는요. 일단 메스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에 수조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요. 물이 가득 찬 메스 실린더를 채워줘요. 자, 선생님 그럼 이 액체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자, 대기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10m까지는요. 물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체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기체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조 속에 물로 가득 찬 메스 실린더를 거꾸로 세우고 기체를 주입한 뒤에 밀려나온 물의 부피를 측정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고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모양이 일정하면 가로 세로 높이 측정하면 되고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물에 담가서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면 되고요. 액체는요. 그대로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피펫, 가늘한 유리관에 눈금이 이렇게 달려있는 피펫 사용하고요. 기체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자, 수조에 담가서 이 부피 플라스크에 가득 찬 물이 밀려났을 때 그 부피를 측정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밀도를 측정하는 때는요. 부피분의 질량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똑같은 부피를 맞춰놨을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큽니다. 우리는 금방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부피를 측정했으니까 이제 질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질량은 고유한 양이지만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철이지만 철이 1kg일 수도 있고 철이 2kg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량이 크면 다른 물질이냐? 아니죠. 질량이 크더라도 같은 물질입니다. 이렇게 질량으로는요,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 또는 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1kg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1kg, 얘도 1kg이니까 같은 물질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질량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다. 기억해 놓고요. 자, 이번에는요. 질량과 무게를 구분해서 배워볼 겁니다. 질량은 장소, 온도,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자, 어디 가져가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반면에 무게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kg짜리가 있어요. 지구에서 측정했더니 1kg 힘이 나왔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서 무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 달에 가져가면요.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1kg짜리도 당기는 힘이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6분의 1kg 힘이 돼요. 자, 똑같은 질량 1kg짜리를 가져갔는데 어느 쪽은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고요. 어느 쪽은 용수철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게가 크게 측정되고 여기는 무게가 작게 측정돼요. 그러니까 무게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행성이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행성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면요. 무게도 작게 측정돼요.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다시 질량은요. 어느 행성을 가져가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고요. 무게는요. 지구의 중력 또는 어느 행성의 중력의 크기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자,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한다. 기억해 놓고요. 질량은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질량의 단위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이에요.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밀리라는 건요.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그 다음 킬로라는 거는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kg짜리가 있다고 하자. 얘 몇 g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K가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K가 그럼 그냥 1000g 쓰면 돼요. 됐죠? 얘가 몇 mg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00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미리가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여기에 10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냥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약분되면서 그대로 그램 단위가 나오죠. 다시요. 1g은요. 그러면 몇 mg입니까? 자, 10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으려면 앞에 1000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1g은 1000mg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게의 단위는요. 뉴턴, 킬로그램 힘, 포스 힘이라고 읽어요. 킬로그램 힘 또는 옛날에는 킬로그램 중 이렇게 읽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안 써요. 얘는 중력의 힘을 받는 상태다. 그걸 뜻해요. 이것도 지구의 중력을 받는다. 측정기구는 질량은 윗접시저울, 전자저울을 사용하고요. 무게는 용철저울, 안전뱅이저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량을 체크하고 무게를 체크해 봅시다. 여기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요. 분동을 60kg짜리를 올려놨더니 수평을 이뤘어요. 그러면 얘의 질량은 60kg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을 1이라고 놨을 때 여기는 60kg 힘이 작용한 거고 여기도 60kg 힘이 작용한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수평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이 60kg 질량짜리를 달에 가져갔어요. 그러면 물체를 올려놓고요. 여기 분동을 60kg짜리 올려놨더니 수평을 이뤘습니다. 달의 중력은요. 지구의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6분의 1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힘이 F라고 하면 얘는 6분의 1 F가 되는 거예요. 자, 힘이 6분의 1 줄었으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힘도 6분의 1, 얘를 잡아당기는 힘도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10kg 힘이 되고 이쪽에 10kg 힘이 돼요. 하지만 얘네들 수평을 이루죠. 힘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동에 표시된 것만 읽어주면 됩니다. 분동에 6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질량은 60이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측정하는 질량도 60이고요. 달에서 측정하는 질량도 60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중력이 똑같이 6분의 1씩 줄었지만 60kg 힘인 60kg 힘 작용하고 10kg 힘 10kg 힘이 작용했지만 양쪽에 작용하는 힘이 동시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질량은 어디에서 측정하든 변화가 없다. 다시 뭐라고요? 질량은 측정 장소에 따라 변화가 없다. 다시 질량은 측정 장소에 따라 변화가 없다. 외워두세요. 반면에 무게는요. 무게는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용철저울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60kg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요. 지구가 얘를 끌어당겨서 60kg 힘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60cm가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달에 가져가면 이제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힘이 6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60kg 힘에 6분의 1만큼 작용하니까 이게 10kg 힘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용철저울은 자 10cm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60cm 늘어났을 때 우리가 60kg 힘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10cm 늘어나면 6분의 1이니까요. 우리는 10kg 힘으로 무게를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무게는 달에 가져가면 6분의 1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기억해 놓으세요. 중력이 작으면 무게도 줄어든다. 반면에 질량은 어떻다? 그렇다. 변함이 없다. 다음 위접시험을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일단 물체를 측정할 때는요. 물체를 왼쪽에, 분동을 오른쪽에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차근차근 올려놓고요. 이때 핀셋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평을 이루면 분동의 값을 합쳐서 읽어주면 이 물체의 질량을 잴 수가 있어요. 다시 처음에 0점 조절합니다. 물체가 없을 때요. 물체가 없을 때 여기 옆에 작은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돌려서 수평을 맞춰준 다음에 물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동을 올려놓고 수평을 댔을 때 다시 읽어주면 됩니다. 물체는 왼쪽, 분동은 오른쪽, 핀셋을 이용하고요. 무거운 분동에서 가벼운 분동순으로 올려놓고요. 분동을 차근차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수평이 되면요. 분동의 질량을 합해서 읽어주면 돼요. 다음 약품의 질량을 측정할 때는요. 일단 약품이 이 양팔절에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포지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를 조절해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일단 분동을 왼쪽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약을 스푼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수평이 됐을 때 이 질량을 읽어주면 됩니다. 다시 0점 조절.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처음 단계를 우리가 0점 조절이라고 하고요. 수평을 맞춰줍니다. 양쪽 접시 위에 약포지를 한 장씩 올려놓고 수평을 맞춥니다. 분동은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시약은 오른쪽.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약속을 사용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약품을 올려놓고 수평이 되면 분동에 표시된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밀도를 배웁시다. 우리는 여태까지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과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단위 부피당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측정하면 그 값이 밀도가 됩니다. 밀도는요, 단위 부피,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같은 부피로 만든 후 질량을 비교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머리하고 너희 머리가 있는데 자, 밀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세로 높이 머리를 잘라버려요. 똑같은 부피를 일단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양팔절에 올려놓고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쪽이 밀도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부피일 때, 일정할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만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선생님 질량을 똑같이 맞춰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을 일정할 때요. 부피가 큰 놈이 밀도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1kg짜리 금이 있고요. 여기 1kg짜리 왕관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 이쪽이 부피가 컸어요. 그러면 질량은 똑같이 1kg로 맞춰 놓은 거고요. 부피가 큰 놈이요. 밀도가 작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요. 아래쪽에 부피의 단위인 센티미터 세제곱, 위쪽은 질량의 단위 그램. 그래서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항상 위쪽은 질량, 아래쪽은 부피 단위를 쓰면 돼요. 그래서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질량 나누기 부피가 됩니다. 물리에서는요. 자, 단위만 봐도 공식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 뭐의 단위죠? 그렇죠. 부피의 단위죠. 요게 뭐의 단위죠? 그렇죠. 질량의 단위입니다. 부피분의 질량, 요건 밀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를 보면 우리가 밀도의 공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위 꼭 외워두세요. 자, 밀도 질량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밀도는 커집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같을 경우, 질량이 일정할 경우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감소합니다. 둘이 반비례해요. 그래서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그래프가 되고요. 밀도와 질량은 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같은 물질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양에 관계없습니다. 밀도값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물이 100g이 있습니다. 자, 물이 1000g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물은요. 밀도값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밀도만 알면 어떤 물질인지 구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물의 밀도가 1이라면요. 철의 밀도는 대략 한 10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밀도가 틀리면요. 다른 물질이에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으면 뜹니다. 자, 우리가 풍선을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얘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면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똑같은 부피일 때 무게가 더 나가서 그래요. 근데 풍선을 갖다가 크게 팽창시켜 버렸어요. 가열해서. 자,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뜹니다. 이건 마치 시소하고 똑같아요. 시소. 공기의 밀도가 요 풍선의 밀도보다 더 크게 되면 얘는 가라앉고 얘는 뜨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뜬다고요. 밀도, 돌이 제일 크고요.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런 순서고요. 자, 플라스틱과 식용유 만났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요. 식용유는 위로 뜹니다. 자, 만일 물과 플라스틱이 만났다. 그러면 물이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요. 플라스틱은 위로 떠요. 똑같은 플라스틱이지만 어떤 밀도를 가진 놈을 만나냐에 따라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 비교. 여기는요. 질량 Y축은 X축은 부피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밀도는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기울기를 보면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울기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 자체가 밀도가 됩니다. 기울기는 A가 더 크네요. 자, 기울기는요. A가 더 커요. 우리가 기울기를 측정할 때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하느냐,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X를 똑같이 맞춰놨을 때 B는 요만큼 변했지만 A는 요만큼 변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A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도 A가 더 큰 거예요. 다음 밑에를 보면요. 부피분의 질량, 다시요. 부피분의 질량, 기울기죠?
부피분의 질량, 기울기가 A가 더 큽니다. 같은 부피일 때, 그러니까 X값을 맞춰놨을 때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A가 B보다 밀도가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만일 질량 부피 그래프다. 지금 Y축 값하고 X축 값이 또 서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부피를 똑같이 맞춰 놓으세요. 이때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큰 겁니다. 자, 부피를 똑같이 했을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크다. 다음, 이번에는 부피 질량 그래프예요. 여기서 기울기는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이 값이 밀도가 됩니다. 그러면 밀도가 2가 더 큰 거예요. 이때 만일에 똑같은 질량을 맞춰놨을 때 부피는 F가 더 크네요. 2보다.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을 일정하게 해놓고요. 부피가 크다. F가 크죠? 그럼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F가 밀도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순금과 왕관을 물이 가득 찬 그릇에 넣었더니 밀려난 물의 부피가 순금 쪽과 왕관 쪽을 비교했을 때 왕관 쪽이 부피가 더 컸습니다. 밀려난 물의 부피가요. 그러면 둘의 질량을 일단 똑같이 맞춰놨는데 부피가 왕관 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질량을 똑같이 1kg으로 맞춰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량이 일정한 거고요. 자, 부피가 순금보다 왕관이 더 커요. 그럼 부피가 큰 놈이 밀도가 작은 겁니다. 따라서 왕관은 순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밀도를 측정합니다. 우리 그동안 부피, 그 다음 질량을 측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피분의 질량 값을 측정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 밀도를 얻을 수 있다. 고체는 질량을 위접시올로 측정합니다. 아까 사용법 가르쳐 드렸죠? 부피는요, 모양이 일정하면 자로 측정하면 돼요. 가로세로 높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요, 물에 담가서 늘어난 액체의 부피로 측정하면 되고요. 가라앉지 않는 물질은 철사로 쭉 눌러주면 됩니다. 액체의 밀도는요, 일단 질량을 재야 되는데요.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전체의 질량을 잽니다. 그럼 용기 플러스 액체의 질량을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용기의 질량을 잽니다. 이때 얘는 부피 플러스에 따라서 부피를 측정하면 되고요. 이제 전체의 질량에서 빈 용기의 질량을 빼면 순수한 액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부피는, 액체의 부피는 눈금 실더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다음, 기체의 질량은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 전체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용기의 질량과 기체의 질량을 동시에 측정한 다음에 기체를 빼서 이렇게 수조에 담가서 자, 밀려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죠. 이 껍데기의 질량을 재서 빼버리면 순수한 기체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밀도의 변화. 물질의 상태와 밀도. 만일 질량이 일정하다. 다시 봅시다. 밀도는요, 단위 부피당 똑같은 부피일 때 뭐라고요? 질량. 오케이.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수록 부피는요, 점점점 커집니다. 일반적인 물질은요, 물만 예외고요. 그러면 질량이 똑같이 맞춰졌는데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점점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죠? 점차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보통의 물질은 고체가 제일 밀도가 크고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으로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물은 예외예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고체, 액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조금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밀도는요, 뭐라고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고체 액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조금 커져요. 그럼 밀도는 감소합니다. 약간 감소하고요. 기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 기체 분자들은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가열을 하면, 뜨거 하면서 벽을 쳐버려요. 그럼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하게 돼 있어요.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니까요, 밀도는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게 감소한다.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 고체 액체는 압력을 받아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밀도 변화도 거의 없어요. 반면에 기체는요, 우리가 주사기 피스톤을요, 꽉 누르면요, 여기 맞고요. 그럼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해요. 다시 밀도는요, 부피분의 뭐라고요? 그렇죠. 질량입니다. 질량이 같은데요. 갇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크게 감소하니까요. 밀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함께 나타낸다. 기억해?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뭐?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낸다. 다음, 물의 밀도입니다. 자, 물은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6개의 입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얘가 만일 얼음이 되면요, 육각형 모양을 딱 띄어요. 그래서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얘네들이 쭉 이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 버려요. 그래서 4도씨일 때, 물이 4도씨일 때 부피가 제일 작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물이 얼면요, 부피가 증가해요.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해서 내부 빈 공간이 생긴다. 그 다음에 4도씨보다 높아지면요, 입자들이 서로 밀어내요. 그러면서 공간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도씨보다 커지면 부피가 다시 커져요. 자, 다시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량의 물이 있을 때,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요, 밀도가 작아지겠네요. 그러면 얼음의 밀도는 작아지고요. 부피가 크게 커지면요, 밀도도 크게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4도씨가 넘어가도요, 밀도가 작아져요. 물의 밀도는 그래서 부피가 가장 작은 4도씨일 때 최대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커지니까요, 밀도가 감소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도요, 부피가 커지니까요,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4도씨 때 밀도 최대, 그 다음에 0도씨, 얼음이 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내려갔을 때 밀도는 작아지고요. 4도씨 이상에서도 밀도는 작아진다. 4도씨일 때 물의 부피가 가장 작기 때문에 밀도는 가장 크다. 부피가 가장 작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크다. 언제? 4도씨 때. 물만 그래요. 0도씨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늘어나요.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띠면서 내부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물만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요, 질량을 모두 1로 맞춰놨다고 합시다. 자, 물의 부피가 1이라고 하면 얼음은 대략 1.1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다음 수증기는요, 대략 1700배 정도 커져요. 그러면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부피분의 질량 값을 계산해 보면요, 얘가 1이라면 얘는 1보다 작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집니다. 얘는 1보다 한참 작죠. 그래서 밀도가 가장 작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 같은 경우는요,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숫가에 가보면요,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둥둥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고요. 얼음이 얼면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만일 얼음이 밀도가 커서 아래 가라앉는다. 그러면 아래서부터 얼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물고기들이 다 동태가 돼버려요. 자, 하지만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얼음이 밀도가 작아져서 물 위에 뜨고 물 위에 떠서 표면부터 얼게 됩니다. 자, 다시 기억합시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 이렇게 A, B, C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밀도가 가장 큰 A가 가라앉아 있는 거고요. 밀도가 가장 작은 B가 위에 떠 있는 겁니다. C는 중간 정도의 밀도를 지니겠네요. 그래서 C가 A와 B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 밀도는 C가 A와 B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가라앉은 게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맨 위에 떠 있는 게 밀도가 가장 작다.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고 기억해 놓으세요.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 뜬다. 혼합물의 밀도.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다릅니다. 물에 소금을 녹일수록 밀도가 커져요. 자, 처음에 물에다가 달걀을 넣었더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달걀의 밀도가 물보다 큰 겁니다. 근데 소금을 자꾸 넣어줘요. 그러면 소금물이 되면서 이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계란이 위에 떠버려요. 이때 요 계란은요, 물보다,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가면요, 헤엄치다 보면 가라앉아요. 근데 사해 같은 경우는요, 소금물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위에 뜹니다.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면요, 밀도가 커지면서 물체를 띄울 수가 있어요. 자,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현상입니다.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물 위에 뜬다. 그러니까 물이 아래에 있고 기름이 위에 있다. 기름의 밀도가 작다. 열구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러면 질량은 일정한데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밀도가 어떻다고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뜨는 겁니다. 자, 열구에 열을 가하면 한높이 떠오른다. 차가운 공기의 밀도보다 뜨거운 공기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예요.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는다. 구명조끼와 사람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뜨는 겁니다. 입으로 분 풍선은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얘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다음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게 위로 떠요. 그래서 헬륨 풍선은 위로 날아갑니다. 다음 가스 누출 경보기는 LNG는 위쪽에 LPG는 아래쪽에 설치합니다. 다시요. 자, LNG는요,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해서 액화 천연 가스예요. 얘는 메테인이 주성분입니다. 반면에 석유가스는요,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해서 얘는 프로페인이 주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프로페인이 훨씬 더 밀도가 큽니다. 얘는 탄소 1개짜리인데요. 얘는 탄소 3개짜리예요. 그래서 얘가 더 무거워. 똑같은 부피일 때.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놓으면요, LNG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위로 뜨고요. LPG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고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외워봅시다. 천연가스, 하늘 천자, 위로 올라간다. 하늘 천, 위로 올라간다. 자, LPG, 그러면 PG, 피그가스, PIG, I를 하나 집어넣어요. 피그가스, 돼지 새끼 무겁다. 아래로 가라앉는다. 피그 새끼. 어휴, 미안해요. 가라앉다. 그래서 천연가스, 하늘천 위로 뜬다. 이건 도시가스입니다. 아파트에 보면요, 가스 배관에 들어오는 건 다 이거예요. 얘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뜹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만약 가스가 누출됐다. 그럼 위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빼야 됩니다. 다음 LPG, 업소용 가스인데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만일에 가스가 누출됐다 그러면 아래쪽을 열고 방석으로 술술 밀어서 빼버려야 돼요. 철수가 엄마한테 용돈을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용돈을 안 올려줘. 그래서 철수가 이렇게 집에 누워서 가스밸브를 열었어. 이 집은 천연가스를 써.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위에 찼습니다. 그러면서 가스 경보기가 막 울려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는 살았어. 왜? 천연가스는 위로 뜨니까. 그리고 창문 열어놨어. 그래서 살았어. 엄마가 놀라서 용돈을 올려줬어. 아싸. 그랬더니 그걸 본 친구 찰스가 나도 해봐야지 하고 집에 가스를 열었어. 근데 얘네는 식당을 하고 있어서 업소용 가스를 쓴 거야.
가스를 열었더니 가스가 아래에 가라앉으면서 질식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피그가스는 어떻다? 가라앉는다.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